앞에서 얘기했던 보험의 구성 요소인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암보험은 1번 요소인 암사망공금에서 암사망, 암진단비, 입원 일당, 암수술비 4개로 구성된 것을 암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가입했던 것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해도 첫날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일째부터 나옵니다. 2세대부터는 암진단비가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진단비가 나오고 두 번째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재진단비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암 입원 일당 암수술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암진단비, 재진단비 플러스 암통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왜냐? 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입원을 해서 수술해서 한 5일, 10일, 20일 이렇게 치료를 했다면 의학기술과 병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술만 하고 대부분 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통원에 대한 것이 나왔고 암 입원 일당도 다른 입원 일당처럼 첫날부터 나올 수 있는 암 입원 일당이 생겼습니다. 암수술비는 동일하지만 기타 신담보안의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오면서 앞에 있던 이런 것 플러스 좀 더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비, 암 재진단암, 통합암, 전이암, 2차암 등등이 생겼고 입원 일당 쪽에서는 상급 종합 입원 일당. 왜냐? 암 치료는 현재 기준으로 상급 병원 이상인 곳에서만 치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병원 이상에서만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에서는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을 떠나서 부작용이 많이 없는 다빈치 수술이라는 것이 생겼고 기타 신담보 안에서는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치료, 양성자 치료, 중립자 치료 등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네 번째까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암 관련 담보들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암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암 치료의 트렌드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FP님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암이 발병했다. 고객님 입장에서 암 혹은 질병이 발병했다. 하면 제일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전적인 게 보통 언제 많이 드냐를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수술비로 많이 들고 두 번째, 수술의 치료비로 많이 듭니다. 세 번째, 재활비 혹은 간병비로 많이 듭니다. 네 번째는 소득보전, 특히 암에 걸렸다고 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총 4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각각 4가지 고민은 첫 번째 수술은 암 수술비, 각종 수술비, 실비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수술의 치료비에서는 진단비, 통원비 혹은 표적 항암 치료비 이런 기타 담보들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재활비,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암 입원 일당 혹은 간병인 입원 일당, 소득보전은 진단비입니다. 그럼 고객님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나요? 이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조금 고민이 된다 싶으면은 다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했고 비슷한 치료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둘 다 완쾌가 되었지만은 보험회사에서로부터 받는 돈이 다 다르게 됩니다. 왜냐? 어떤 보험을 혹은 어떤 담보를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돈이 많이 틀려집니다. 또한 암이 2명 중에 1명이 걸리기 때문에 암보험을 진짜 빵빵하게 들었습니다. 암은 수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암보험에 몰빵하면 다른 질병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FP님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암보험을 가입했지만은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아이디는 QORWKAL입니다. 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QORWK입니다.